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많이 나오지만 학생들이 연습이 잘 안 돼서 문제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 자, 뭐 이 챕터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뭐 근의 분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용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용어 잘 몰랐고 선생님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로만 할게요. a가 0보다 클 때를 볼게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지금 알려주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은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때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A, B, C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은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막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마지막에 딱 말할 거거든. 결론, 스포를 하면은. 알겠지?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자,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양수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 하나만 쓰면 돼요. 그쵸?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쵸?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어. 근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판별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은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은 두 함수에, 이때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죠. 이 두 함수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그쵸? 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근데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어. 즉 0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지. 그쵸? 자, 여기까지만 살짝 힌트를 주고 결론은 이걸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건 살짝 힌트야. 나중에 할 거야. 지금 안 해. 살짝 생각해보라고 알려준 거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럼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얘가 뭐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A, B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A, B, C의 관계식이 뭐냐는 거야. 관계가.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얘는 충분해? 모두 양수니까. 모두 양수인데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더해도 양수지만 둘 다 양수라고 할 수는 없지. 즉, 더했는데 양수인데 그 둘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둘 다 각각 양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부호가 같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5은 부호가 같을 때는 이렇게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게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를 더하면 음수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도 불충분하다.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1이면 그건 음수지만 두 근 모두 음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같아야 두 근을 더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만 말하면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근이 같다라는 조건으로서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니?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 뜻은 두 근이 무조건 두 개가 있는 것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 뭐야? 무조건 있는 거야. 그 두 근이 있는 거잖아, 일단. 그러면 이것만 써주면 서로 다른을 이미 얘가 포함하고 있어. 왜?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 알파랑 베타를 곱했는데 서로 같으면 양수라니까 또는 0이라니까. 근데 0보다 작다라는 건 이 두 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것식 자체도 또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고. 여기 서로 다른 애 부호에 그 다른 부호 적히는 거 없어. 뭐 어쨌든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보면 이제는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P를 여기를 D로 들어가면 괜히 힘들어하니까 P를 그냥 1로 볼게요. 1을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 여기 숫자 바꾸고 이 원리만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고 여기 2차 함수에 fx라는 이름을 붙일래요. 이 2차 함수의 정체는 뭐예요? 이 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그 2차 함수를 말합니다. 자, 준비됐니? x축 있어요. x축하고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 가졌어. 근데 걔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1보다 컸으면 좋겠대. 1보다 크다. 여기 알파랑 베타가 1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얘가 fx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이 사실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은 함수에서 쓸 수 없어요.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걸로 충분해? 자, 얘만 만족한다면 fx가 알파 베타랑 이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파란색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파란색 케이스는 필터링 해내지 못한다고.
제거시키지 못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얘 제거 작업할게요. 파란색 케이스 없어져야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잖아.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1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1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얘는 1보다 작잖아. 그치? 자, 갑니다. 제거 작업을 할 때 이 둘의 차이를 비교를 해요. 얘는 축이 이쪽에 있지만 얘는 축이 이쪽에 있죠. 아, 그러면 2차 함수의 축이 1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내가 축 이렇게 한글말로 썼는데 우리 축 구하는 거 우리 저기 그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a에 x 플러스 2a 플러스 제곱 한 다음에 뭐 쓰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지. 근데 그거 복잡하니까 안 쓸게. 그냥 축이라고 할게. 오케이? 된 거 같지? 이거 만족한 거 같지? 아니에요. 그게 커지면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 케이스 보면은 하나의 근은 1보다 여기 1보다 크지만 또 다른 근은 1보다 작죠. 근데 이때 노란색 케이스의 축은 1보다 크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케이스를 위반하지 않는데 노란색 케이스는 이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흰색 케이스잖아. 노란색 케이스를 필터링 해놓고 싶어. 그럼 흰색 케이스는 노란색 케이스랑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경계죠. 1은 경계죠. 그 조건을 부여하는 경계죠. 1이라는 거. 1보다 크다라고 하면 1은 경계잖아. 2가 경계가 아니잖아. 1이 경계지. 자, 그 경계를 넣었을 때 노란색은 그때 함수 값이 음수고 흰색은 함수 값이 양수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F1. 자,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경계 지점이 뭐야? 1이지. 경계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해서 경계 값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수학에서 쓰이는 공식 용어는 아니야. 이런 거를 막 공식적인 문서에 수학 문서에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는 말하자고 이렇게. 알겠지? 자, 얘가 0보다 커야겠지.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니까.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 문제 조건에 맞게 되는 거예요. 되게
두 번째 가보자고. 자, 서로 다른 두분이 이때는 이제 P보다 작다라고 할 건데 그 P 값을 특별히 1보다 작다라고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 기호 많아지면 괜히 너희들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두 점이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죠?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두 번째, 자, 이 조건 하나만으로 이런 케이스를 필터링 해내지 못합니다. 그죠? 이 파란색 케이스, 흰색 케이스, 둘 다 이 파란색 케이스든 흰색 케이스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자, 파란색 케이스 필터링 해낼 거야. 제외시켜줄 거라고. 어떻게? 축을 비교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축 보면 축이 1보다 작다라고 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자, 축이 1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이 두 조건에 시키면서 시키는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노란색 케이스 뭐야? 하나의 근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는 1보다 작죠. 근데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졌어.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노란색도 제거시키고 싶어. 자, 제거시킬 때 보니까 경계에 해당되는 1을 각각의 함수에 대응을 시켜봤더니 노란색 함수는 음수 쪽이 되고요. 흰색 함수는 양수 쪽이 됩니다. 즉 F1 얘가 뭐라고 할 거라고? 경계값이라고 하자고. 경계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이해됐죠? 얘기해라. 뭐 1번하고 거의 똑같죠? 세 번째 가보자고. 준비됐니? 가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x축하고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얘의 근이다. 그렇지? 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조금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볼게요. 1이 있다는 거. 오케이? 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가요. 그치? 자, 두 번째. 선생님, 축도 살펴봐야 될까요? 라고 해서 축을 봤는데 축이 1보다 작든 축이 1보다 크든 여기서는 1은 알파 베타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축의 위치는
우리가 고려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고려 필요 없음. 고려 필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로만은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라는 그 사실을 이런 노란색 케이스는 1번 케이스만으로는 필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자, 노란색 케이스를 제거시켜주는 방법이 뭐였어? 그 경계값을 넣자. 자, 노란색 1을 노란색 함수에 넣으면 쭉 올라가서 양수잖아. 그치? 근데 1이 그 사이에 있으려면 F1 뭐라고? 경계값. 경계값이 음수여야 돼. 그죠? 맞죠? 근데 이제 맞아. 자, 근데 과학의 조건을 그 계산을 부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가정하고 전개를 하고 있어. 물론 음수가 되면은 부등호 방향 다 바뀌는 거 아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봐야 돼.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x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경계 1을 대입을 하면, 다시 그릴게. 여기다 그릴게요. 자, 경계 1을 대입했을 때 음수라면 2차 함수 특성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언젠가는 x축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이해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무조건 존재해. 그러면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여기 식에 얘가 내포가 되어 있을 거라. 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얘 하나만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이해됐어요? 되게 자, 네 번째 갑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PQ 사이에 있어요. 그 뜻은 x축하고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에서 만나는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보자. 첫 번째, 이제 여기 그 예외 조건 안 쓸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축은 당연히 PQ 사이에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 경계에 해당되는 P를 넣었을 때나 Q를 넣었을 때 둘 다 모두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자, 우리가 교과서가 쓰여 있는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교과서가 쓰이는 흐름뿐만 아니라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과정에서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그 교육 흐름이에요. 뭐냐면 항상 특수한 거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확장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 뭐가 더 어려워? 라고 하면 특수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특수라는 건 그 범위를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범위를 이 전체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부여해서 범위를 확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고 그 범위를 풀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보는 거예요. 교과 과정은 다 이 과정으로 쓰여요. 이 과정으로. 오케이? 자, 보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두 분이 모두 양수고 음수고 서로 다르다. 뭐가 다르다? 라는 건 특수한 케이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본 건 일반적인 케이스를 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우리 아까 1을 예시로 들었잖아. 모두 지금은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양수, 음수의 경계는 0이잖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저 두 번째에 대응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라고 됩니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르다라는 뜻은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아까 1 대신에 그냥 0이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쵸? 자, 그럼 또 대응시켜볼게. 얘 우리 뭘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어? 첫 번째,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있지, 이거. 이건 여기 원래 사이에 AX0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생략할 때 이미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되지. 그쵸? 따라왔니? 따라왔어, 안 했어? 따라왔지? 자, 얘는 뭐였어? 저기랑 동일하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0보다 크고 왜? 축이 그 기준보다 커야 됐었잖아. 아까 여기 1이었지? 이제 0이라고. 두 번째, 경계값 F0이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같다라는 걸 볼게. 자, 2차 함수에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이렇게 x축하고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우리 축 보고 싶지? 축을 알파 베타로 나타내 볼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렇지?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커요. 즉, 얘가 의미하는 바는 축을 나타내는 거야. 축. 오케이? 따라왔어? 자, 경계에 해당되는 F0. F에다가 0 넣어봐. C네. C 나왔어. C가 0보다 크네. C가 0보다 크면 A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문제 원래 전제 조건에서. 그럼 A로 나누면 여전히 0보다 크겠지. 얘는 뭐예요? 근과 괴설의 관계에 의해서 분의 곱이라고. 이해됐어? 즉,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건 이거 사실 이거 안 알려줘도 되거든. 이거. 근데 교과서에 써 있어가지고 내가 알려준 거야. 근데 이 부분 알 필요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볼 건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붙었어. 조건이 다음과 같이 붙었잖아. 조건이 붙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첫 번째, 판별식. 뭐 물론 판별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너희들한테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축을 봐야 돼. 오케이? 세 번째, 경계값을 살펴봐야 돼요. 이해됐어? 즉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근을 분리를 했어. 어떻게? 어떤 조건을 줬어. 지금 빨간색 물결 주죠. 그러면 세 개를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냐?